네. 자, 대구에, 네, 어디로 가볼까요? 어디로 가볼까요? 저기, 우리가 아는, 지금,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럼 오피스텔 서킹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네, 이런 것도 괜찮은데, 입지가 괜찮아요. 왜? 교대역 근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나 홀로 아파트는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나 홀로 아파트입니다. 나 홀로 아파트고, 뒤에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뭐예요? 주택단지. 자, 이렇게 축소하면은 산이 여기 있잖아요. 두류산. 이거 전부 다 경사예요. 경사. 자, 여러분 대구에 가시면서 네, 임장을 많이 가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손품을 팔고 나중에 딱 갔을 때 여기 냄새 딱 맡고 오케이 하고 바로 나올 정도로 손품을 많이 파시라고요. 딱 가서 예를 들어서 네, 두류파크 KCC 스위치 가셔가지고 뒷배경을 해가지고 이랜드 있잖아요. 여기 네, 이월드인가요 여기가? 네, 이월드 딱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고요. 네? 냄새 한번 맡아보고 여기가 거기구나 바로 털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임장은요 짧고 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끼리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서 하하호호 커피 한 잔 빨면서 그게 아니에요. 네? 임장은 혼자 가는 겁니다. 네? 왜? 정취를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아파트들을 추리는 과정이야. 현장 가니까 여기 좀 이게 별로더라. 여기 저 이게 뭐 고바이더라. 여기 뭐 양아치가 있더라. 담배 피는 애들이 있더라. 고등학생은 무리지어 담배 피고 여기 하니까 동남아 애들이 있더라. 예? 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외노자 애들이 있더라. 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집값 하락의 요인이라고요. 예? 실거주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투자 가치가 높아도요. 여러분 전세 세팅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운 좋게 5억짜리 집을 사서 전세를 4억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분이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이 동네에 양아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어린이집 가다가 또 차에서 내리면은 담배 냄새 나고 고등학생이 이 웬 양아치놈들이 몰려와가지고 애들 위협하기나 삥 뜯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이사 간다고요 바로. 예.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리스크가 만약에 그 순간에 전세가 3억을 떨어졌었으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예? 1억 돌려줘야죠. 그 양아치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1억을 삥 뜯기고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네, 제거하세요. 네, 제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2년 3년 홀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네, 김은정님께서 경신고 서울에서 다 알아준다 하던데요. 이렇게 하셨고요. 오징어 6008님, 네, 좋아요. 감사하고요. 네, 원희룡님, 임장의 참마. 감사하고요. 정명수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게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되면요. 자, 50%는요. 50%는 별 생각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되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으세요. 왜? 별 생각 없이 넣었는데 됐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50% 정도는요. 집값 떨어진다는 뉴스 계속 보니까 이거 본 청약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기 신도시 청약을 받았다 라는 것은 내년도에 찾아올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말이에요. 네. 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저는 3기 신도시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아니 나는 서울에 바로 사면 되는데. 네? 왜? 2030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사면 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한창 입주할 때 서울에 하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가격에 내가 잡아줘야 됩니까? 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서울 부동산 쉽게 상승이 올 것 같으세요? 네? 서울 부동산 쉽게 상승이 올까요? 쉽지 않아요. 매수 심리가 꺾였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잘합니다. 지금 GTX 빨리 박차를 가하래요. GTX B 노선을 경쟁 입찰해서 수의 계약으로 바꾸랍니다. 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라고요. 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입찰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낮춰야 되니까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해요. 네? 옛날에 우리 예를 들어서 박정희 형님이나 전두환 형님 같으면은 그 시절이면 바로 건설사 오너들 건설사 총수 불러가지고 빠따치면 바로 말 듣고 바로 예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괜히 잘못 빠따쳤다가 바로 탄핵이에요. 탄핵. 예? 그 정도로 무서운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네? 50이 아니에요. 네? 50이 아니라고요. 지금은요.
자, 아무튼 간에 3기 신옷이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프리미어 리그에 갈 필요도 없고요. 어디서부터? K리그부터 해야 되고요. 네덜란드 LA 데비즈인가? 하여튼 그 리그 먼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프랑스 리그왕, 벨기에 리그. 네, 그런 데 가서 둘러 가다가 독일 분데스리가 경험해보고, 네,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 가도 되는 겁니다. 네, 둘러 가면 되는 거지. 왜 한 방에 가려고 노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모으신 분들, 실탄을 두둑히 모으신 분들께서는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또는 3년 버티면 오른다니까요. 버티면 올라요. 네. 자, 내가 투자금이 1억 5천 이하입니다. 선택지가 두 개예요. 하나, 신축인데 24평. 두 번째, 구축, 준신축인데 15년 되는 아파트. 대신에 입지가 괜찮고 브랜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네.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지 않아요? 네. 전세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 전세 기간이 매우 많이 남았고 전세 세입자가 오랫동안 거주할 거. 물론 그런 것도 갑자기 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 땡땡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부사님께서 선생님, 지방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등 1군 아파트가 없고 주로 지역 건설사 아파트가 많다 보니 1군 브랜드가 들어오면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살까요? 이 말이겠죠? 네. 브랜드 위주로 해야 하는지. 아니에요. 네. 첫 번째도 입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지. 두 번째는 초등학교 옆이에요. 여러분, 신도시가 있잖아요. 신도시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지방 건설사인데 초등학교 바로 옆이고요. 어떤 아파트는 브랜드 아파트인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옆이에요. 무조건 초등학교 옆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옆은요, 일단 나중에 팔 때도 편하고요. 일단 비싸요. 네. 더 비싸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팝콘님께서 중리보다 청라언덕이나 동대구역 쪽이 낫겠죠? 네. 중리 쪽은 실질적으로 중리나 평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요, 입지가 약하다 했잖아요. 네. 청라가 일단 1순위입니다. 왜? 투자자가 바라보기에는 청라 같은 경우에 워낙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고, 네, 많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W역세권에,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다운타운, 시내, 동성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동성로 중앙로역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투자자가 보기에는 이게 마치 을지로 그 다음에 뭐 종로와 가까운 마포의 느낌이랄까요? 예? 마포의 느낌이랄 거 아닙니까? 예. 서울의 마포가 마치 청라 언덕역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공덕, 마포, 애호계 이쪽이 청라 언덕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왜? 다운타운 옆이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을지로 가보세요. 예. 을지로 3가, 예. 종로, 종각 어떻습니까? 예. 경복궁 있고 저기 이순신 동상 있고 세종대왕 동상 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행복님께서 서울은 회복될 듯 합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와 금리 때문에 주춤하지만 서울은 입주 물량도 없고 분양가도 오르는 분위기에서 서울은 안전자산인 듯, 물론 금방 회복되기 힘들고 2-3년 후에는 분위기 좋아질 듯 생각합니다. 부디 2-3년 후에는 분위기가 좋아졌으면 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님? 더블 행복님. 서울에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월세에서 월세가 강세기 때문에 갭 투자 더욱더 감소합니다. 갭 투자 감소한다고요. 네. 월세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 오른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월세가 올라가는데 왜 매매가 올라가죠? 네. 지금 대한민국 월세가 얼만데요? 얼마 안 해요. 네. 그 대신에 월세 얼마 안 하는데 대출금리 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대출금, 주담대 대출, 그거 원리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원금 갚는 게 뭐 수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세 대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달 전세 대란. 결국 없었잖아요. 왜? 아니, 월세로 가면 되는데 뭔 상관이냐고. 그 전세금 올려달라 한다? 집주인이 갱신 청구 끝난 사람들? 아니, 그럼 더러워서 퇴퇴하고 나간다니까요.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전세 물량 쌓여있잖아요. 지금 전세 세입자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과연 전세가 반전세 시장이 되었는데, 전세가 반전세 시장이 되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전세 시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갭 투자는요 소멸이에요. 소멸이에요. 소멸. 대출이 더 되지 않는 이상 소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서울은 투자할 곳이 안 된다.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고 투자자가 증가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다. 그래서 절대 빌라든 뭐든 사지 마세요. 지금 빌라 산 사람들 다 물렸어요. 모아주택 사라고 하잖아요. 모아주택 하라고.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자꾸 허상을 쫓지 마세요. 허상을 쫓지 마세요. 모아주택 사서 모아주택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은 그게 대단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하지 마시라고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냥 귀 닫으세요. 귀 닫고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많이 떨어지고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고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방에서 날고 긴다 투자 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방 투자를 해서 뭐 날고 기고 나 돈 좀 모았어 방귀 좀 낀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를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서울에서 고점 잡는다고요. 서울 고점. 왜 서울 고점 잡는 줄 아세요? 나 서울 아파트 못 사가지고 지방 아파트 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지방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지방 투자한다 하는 줄 알더라. 이제는 안 되겠다. 나 지금 서울의 아파트 소유자야.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지성 매매로 마지막에 서울 부동산 활용 정점에 용의 눈가를 그린다니까요. 점 하나 찍는다니까요. 활용 점정 뭡니까? 활용 점정. 점 하나 찍는단 말 아닙니까? 점 하나 찍는다고. 용을 그리다. 정점. 정이 뭐죠? 정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점. 찍는다. 용의 눈가를 하나 딱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용이 날아갔다 이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지방에 투자를 하신 분들 마지막에 자기가 돈 벌었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벤츠 타도 AMG 타도 알아주지 않더라. 다 중고 샀다고 이렇게 놀린다. 그래가지고 서울 아파트 등기친다. 고점 잡잖아요. 지금 다 물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모아주택 하지 마세요. 제가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거 막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런 거 들어갈 돈 있으면요. 지금 예금 4% 넣으세요. 예금 4% 넣으세요. 지금 엔화도 많이 떨어졌던데 다시. 엔화를 사든가. 지금은 예금 실탄을 모아두어야 할 때입니다. 법인으로 서울에 빌라든 모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활용 정점이 아니고 활용 점정이죠. 활용 점정. 죄송합니다. 이루라님께서 정정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팝콘님께서 저도 자금이 되면 청라 쪽인데 안 되면 신안 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신안 쪽으로 가도 되죠. 어차피 청라하고 1년 차이 나잖아요. 자, 내년 초 청라 입주가 빨라서 신암으로 가야 할지 청라를 해야 할지 조금 고민됩니다. 그럼 미준호님 고민되시면은 청라에 2년 되는 또 비과세 대상 매물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청라 쪽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로켓 쪽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또는 좀 기다렸다가 신암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본다 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 방송 편안하게 1년 동안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파스님께서 부자님께서 두류역 자이 분양가 8억이 넘어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 여러분 두류역 이름부터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두류역 자이. 자, 두류산이 여기 있어요. 두류산. 두류역 자이 여기 있잖아요. 근처에. 두류역 자이. 나오나 여기? 여기가 주상복합이에요. 이거. 자, 축소 어디에요? 청라 여기 있어요. 두류역 여기 있습니다. 어디가 상급지예요? 제가 어디를 말씀드렸죠?
청라가 상급지입니다. 두류역 자이가 왜 비싼 줄 아세요? 몇 세대예요? 1300세대이긴 하지만은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네? 상업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업지이기 때문에 비싸다고요. 여기 트렌드 들어온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트렌드 들어온다고? 이거 100%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미계약, 속출이에요. 8억대 분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네, 안 사죠. 8억이면. 자, 그리고 여기 뭐 대구시청 이전하는데 여기 뭐 근처로 해가지고 대박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네, 참 초토화예요. 네. 자, 한유님, 네, 조선님 대구, 네, 비읍 시읒, 기읍 디귿, 시읒 이응, 같이 줘, 네. 비읍 시읒은 욕하는 거예요? 네? 아, 대구 다음에 비읍 시읒이고, 대구 다음에 기읍 디귿 지역이고, 대구 다음에 비읍 시읒, 기읍 디귿에 시읒 이응, 네, 시읒 이응, 네, 이거죠. 자, 강민수님께서 달서구 월성 2편한 상인 화성파크 드림, 청라 일세,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네. 투자라고 한다면요, 신축이 가장 낫겠죠? 신축이 가장 낫습니다. 자, 김나은님께서 울산 번영로 센트리지 내년 입주장 때 30평대에 관심 있는데 초기장은 얼마쯤 필요할까요?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네, 내년에 그 자금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자, 오지원 608님, 지금 대출 규제 상황과 집값 부양을 위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 수 있는지, DSR로 인해 대출 규제를 풀 수 있나요? 그게 바젤 3 때문에 안 된다는 뭐 이야기가 있긴 하던데요. 저는 대출 규제를 일단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우선이겠죠. 금리를 떨어뜨려야지 대출 규제가 풀려도 가계 대출 부담이 좀 적어지겠죠. 네, 결국 그겁니다. 대출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한진호님께서 명덕 2편안 분양 어떨까요? 자, 명덕 2편안이 이쪽이에요. 여기잖아요. 명덕 2편안. 이 명덕 재개발 구역인데, 이게 대명 3인가요? 대명 2인가요? 아, 대명 2. 예. 대명 2 재개발이고, 여기가 또 더블 역세권에다가 매우 좋은 지역이에요. 건너편에 보시면은, 여기 뭐 영남 이공대학교도 있고요. 뭐, 여기 교대역 하늘재 뉴스센터 여기 있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여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6억 8천 찍었다가 지금 5억 200, 그리고 4억 6,800. 2022년 6월에, 네, 지어졌고, 지금 4개월, 5개월 차입니다. 4, 5개월 차. 자, 여기 분양한다. 아, 입지 좋죠? 네, 여기 타고 가면은, 네, 3호선 타고 가면 수성구까지 또 금방 가고요. 네, 금방 가고, 조금만, 뭐, 걸어서 뭐 버스 타고, 네, 뭐, 반월당역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또 갈 수 있는 거고, 참 좋습니다. 위치는 좋고, 대규모 단지에다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분양을 해도, 네, 미분양, 미계약은 확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님, 침산로 롯데캐슬 팔고 청라 언덕 언제가 좋을까요? 청라 언덕? 네, 입주장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팔 수 있으면 한번 팔아보세요. 자, 아무튼 간에, 네, 10월 7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고요.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변에 제 영상을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 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 매일같이 유튜브 방송하고 참 근면성실하게 우리들 위해서 열정과 성의 있게 방송을 하더라. 이런 분이 있더라. 그래서 좀 추천을 좀 해주시고, 내일은 멤버십 방송 제가 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토일 월 제가 휴가를, 이제 가족이랑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송을 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냉혹하게 제 방송 아예 끊어버리고 안 보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박건님 감사드리고, 미지원님 감사하고요. 608님 감사하고요. 자, 이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명순님 감사합니다.